1187년 7월 예루살렘 갈릴레아 호수 근처 하틴 전투에서 이슬람의 명장 살라딘은 십자군을 격파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십자군의 대패, 모든 그리스도교 국가가 이슬람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가 팽배한 이때 먼 동방에서 전설의 존재가 유럽 그리스도교를 구원하러 온다는 소식이 퍼집니다. 십자군 운동의 폐색이 짙어지던 12세기, 유럽에는 먼 동방의 사제이자 왕인 요한이라는 인물이 유럽 그리스도교를 구원하러 온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소문의 출발은 교황 에우게니오 3세가 받은 수수께끼의 편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에 따르면 그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이단으로 정제된 네스토리우스 분파의 사제이자 인도부터 태양이 뜨는 수평선 끝까지를 다스리는 황제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먼 서방의 그리스도교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길래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이슬람을 좌우에서 협공하면 그리스도교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은 프레스토 존이라고 알려진 사제 왕 요한이 이슬람과의 불리한 판세에서 같은 그리스도교 국가인 자신들을 도우러 올 것이라는 희망을 꿈꾸었습니다. 실제 당시 네스토리우스파는 실크로드를 걸쳐 중국 당나라까지 이동하여 경교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177년 교황은 실제로 사제왕 요한을 찾기 위해 편지를 쓰고 대규모 사신단을 꾸립니다. 물론 거듭된 동방 파견에도 그를 찾지는 못했죠. 그런데 12세기 후반 갑자기 이슬람 군들이 와서 전쟁을 휴전하고 일단 자신들과 함께 동쪽에서 등장한 적부터 함께 무찌르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유럽인들은 생각합니다. 드디어 사제왕 요한이 동쪽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거병했구나. 유럽은 그거 우리 편이야 하면서 이슬람의 화친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격파하고 다가오는 프레스토 존 일행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프레스토 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인류 역사 안에서 대영 제국 다음으로 최대 영토를 정복한 칭기스칸 군대였죠. 그렇다고 유럽 국가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프레스토 존 황제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나 보다. 빨리 다시 그를 찾아보자. 유럽의 많은 이들은 프레스토 존을 찾기 위해 이슬람 너머에 있을 동방의 그리스도 황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방 견문록의 저자 마르코 폴로도 그를 찾아다닙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그 전설의 인물을 만났다고까지 주장했죠. 하지만 끝내 그의 존재를 동방에서 실질적으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점차 그 전설이 시들어질 무렵 1453년 동로마가 이슬람에 의해 멸망하면서 유럽은 다시 한번 프레스토 존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게 됩니다. 이번엔 방향이 잘못되었을 거라고 판단, 그들은 남쪽에 프레스토 존이 있을 거라 판단하고 아프리카로 눈을 돌립니다. 이미 그 당시 에티오피아가 그리스도 국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은 그곳이 프레스토 존의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슬람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수밖에 없었죠. 1497년 바스코 다가마는 프레스토 존에게 전하는 국왕의 편지와 함께 대항해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런 나라는 없었죠. 이슬람에 의해 위기감을 느끼던 유럽인들이 만들어낸 이 상상 속 인물은 무려 500년간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되면서 이어오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상 속 인물 때문에 서양의 대항해가 시작되었고 어떤 학자들은 동서양 문명의 우위가 이로 인해 전환되었다는 평가까지 합니다. 실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12세기, 13세기 서여의 황제 야율대석의 칭호인 구르칸이 중국의 칭호와 합혀져 왕칸이라고 불리면서 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요한으로 와전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편 인도까지 선교를 간 토마스 사도의 전승을 이어오는 소수 그리스도인들, 중국 네스토리우스 분파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리스도인들의 발견이 이러한 상상력에 기름을 부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죠. 중세의 상상의 인물 프레스토 존, 인간의 상상과 그로 인한 욕망은 새로운 창조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이 이야기를 통해 기억합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